독서를 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독서에 다들 아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더더욱 자기 개발에 대한 그 욕구들이 강하시잖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독서했으면 인생이 변해야 하는데, 그럼 인생이 변하는 독서는 뭘까? 뭐, 약간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논어를 읽기 전이나 읽은 뒤나 똑같다면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어떤 책에, 독서법 책에 써놓으신 분이 있으셔요. 아주 유명 저자셨는데. 동의가 되죠? 읽었는데 똑같이 생활한다면. 근데 저는 약간 반론할 수 있어요. 읽었으면 우리는 변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내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우리는 한 줄이라도 읽으면요, 우리의 DNA나 우리의 숨소리나 우리의 걷는 모습까지도 변해요.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이걸 느낀다고 하면 정말 메타인지 높으신 분이죠. 우리 근데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이거 느끼죠? 아, 변했다, 안 변했다. 한 줄을 내 가슴에 깊이 담으면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변했다라고. 근데 보통은 잘 못 느끼죠, 그냥. 네, 여하튼, 읽지, 읽은 후나 읽은 뒤나 똑같으면 읽지 않은 거다. 네. 읽었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거예요. 낭창하게 독서를 했거나, 적은 독서량이거나, 눈으로, 뇌로만 하는 독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냥 좀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좀 책 좀 봐.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변하긴 해요. 다들. 근데 시각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한번 훅 성장하는 느낌을 아직 못 가진다는 거지. 변하긴 변하죠. 네. 그럼 인생이 변하는 독서는 반대가 되겠죠. 약간 집중적으로 좀 독서를 하는 거고, 엄청난 독서량을 한번 흡수하는 거고,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마음으로의 빨간색을 표시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독서여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혼신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인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책 읽기에 진심이었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광적으로 책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닌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이렇게 광적으로 미쳐 있었어요. 자, 근데 열정,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이 열정은 추진 동력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행위를 하는 사람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일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만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뒷받침돼서 있어도 끈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망상 같다라는 거죠. 약간 허술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업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죠.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이 수준이 요 정도면요. 요 안에서 정말 세게 움직여요. 근데 요 안이에요. 그런데 자기 수준이 좀 넓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좀 느리더라도 이게 플라이 휠 효과가 생겨요.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는 크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끈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은 보통 이렇게 자신이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길러지는 건 맞는데 간접 경험으로도 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책이죠. 네. 어떻게 보면 책으로 더 많이 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주창을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루 밥 세 끼 먹듯이, 네, 책도 읽으셔야죠.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더 내뱉습니다. 네. 절실한 마음, 뭐, 빌딩도 뭐, 70층을 올리더라도 한 층 한 층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절실한 마음은 우선이지만, 일단은 생각만 해서는 다리를 놓을 수 없어요.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네, 오늘부터 한번 다시 동기 잡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그냥 책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딴따라였고, 그냥 회계학 책 열심히 좀 공부했던.
뭐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몇 년 동안 좀 읽고 하다 보니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좀 잡아끄는 매력이 좀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목소리도 좀 변했대요. 제가. 정강민이란 사람이. 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별로 좋은 건 못 느끼겠는데. 확실히 깊어졌고요. 확실히 좀 두터워졌어요, 제 삶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좀 잘 인정해요. 약간 허심탄회해지고 유연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여러 시각들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 유연해졌어요. 네,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풉니다, 제가. 심각한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처음엔 저도 당연히 살아남으려고 독서를 했는데요. 지금도 뭐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지만 읽을수록 채굴을 지향하죠. 제가 그래서 경지, 깨달음 이런 철학, 영성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영성 관련 책이나 뭐 이런. 왜? 채굴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어줍잖은 자기계발서 지금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 뻔해요, 지금 제 눈에는. 제가 뭐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내 사유를 땡길 만한 책들을 찾게 돼요. 그게 보통 영성책들이고 철학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쓰기 강의하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왜? 제 나름대로 가치관이고 그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독서는 정직하고요. 읽은 만큼 결과는 분명히 나오고요. 지루하더라도 끈기 있게 읽다 보면 읽는 힘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이런 표현하죠. 남자들로 하면 구두 뒤꿈 닳는 것도 달라진다고. 조금씩 달라지게 긁힌다. 네. 그게 독서의 힘이고요. 생각의 힘입니다. 제가 제 얘기 오늘 제가 약간 난독증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제가 난독증인지. 근데 난독증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책을 전혀 못 읽는 사람만 난독증. 글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요. 되게 느리게 읽는 사람들도 낭독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시중에는 이런 책들이 거의 베스트셀이죠. 하루에 한 권 읽고, 어떤 책은 하루에 한 시간 만에 한 권을 읽는다라는 책들. 예, 저도 그래서 독서 관련법 책들 보면 빨리 읽고 뭐 패스트 리딩 뭐 이런 책들 엄청나게 지금 저희도 쌓여 있어요, 집에. 빨리 읽어야 뭔가 빨리 될 거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난독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얇은 책도 자기계발서 정말 낭창한 책도 완독하려면 2, 3주가 걸려요, 저는. 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 한 3, 4시간이면 책을 다 읽는데요. 한 200 몇 페이지 되는 책들을.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내가 약간 난독증 증세가 있구나. 글을 못 읽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늦게 읽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조금 치명타였죠, 그 당시에는. 글 써보겠다고, 책 써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실행했던 방법을 한 5가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방법, 책을 좀 더럽게 읽는 것, 필사하면서 읽는 것,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그리고 독서 모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네. 요 5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책을 읽고 써보겠다고 했던 게 그때 알았죠. 나는 느리게 읽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하루에 책을 2권씩 읽고 10권씩 읽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이 월드에서 나가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를 실행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하죠. 다독, 책 많이 읽는 거, 속독, 빨리 읽는 거, 초소독, 쓰면서 읽는 거, 정독, 진지하게 읽는 거죠. 근데 저는 정독을 좀 나눴어요. 문단독, 문장독. 이건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문단이면 한 세네 줄 되는 문단이잖아요. 책에서 보면. 문장은 한 문장이죠, 보통. 네, 저는 그 문단독과 문장독을 치중했어요. 왜? 어차피 느리게 밖에 읽을 수 없는 제 물리적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했어요.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니체나 칸트나 공자 이런 유명인들의 문장들 하나씩 날려주는 트윗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핸드폰은 우리가 끊임없이 제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날려주면 이걸 하나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좀 깊게 봤던 니체 이런 어떤 트위터에 알려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막 썼더라고요. 피와 잠언으로 쓰는 자는 읽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암송되기를 바란다. 책 쓰시는 분들 맞잖아요. 읽히는 건 너무 좋지만 내 책을 누가 외우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아, 니체가 이런 얘기 했구나. 아침에 보고 외우고 또 핸드폰 키면서 또 보고 외우고 또 보고 외우고 하루에 한 10번 이상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차 시동 걸면서 외우고 시동 걸고 막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읽히기보다 암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제가 느리게 밖에 읽을 수 없는 제 핸디캡 때문에 한 문장을 제 마음에 새기자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계발서 서적들은요, 이런 현자들의 이야기를 각주로 풀어낸 거예요, 자기계발서들이. 예. 그래서 저 이런 얘기 하죠. 이런 현자들이 생을 바친 한 문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보다 저는 100배 더 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자기 가슴에 담으면. 어줍잖게 막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을 그냥 가슴에 담자. 네. 두 번째, 책을 좀 약간 이렇게 낙서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제 방법이에요. 남겨라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는 좀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책이 좀 더러워진 정도가 얼마나 그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에 동의되는 책들도 봤어요. 이렇게 책을 더럽히면 꿈이 이루어진대요. 그런 독서법을 봤어요. 제가 그냥 지금 좀 읽다가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건데요. 예, 이렇게 좀 막 줄치면서 끊임없이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리니까, 빨리빨리 읽질 못하니까. 네. 또 이렇게 책에 남긴 밑줄, 동그라미, 메모는 내가 책과 대화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죠. 오, 진짜 그래? 오, 멋진 일인데,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 우리가 대화를 좀 충실하게 나눴다고 느끼죠. 침묵, 서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리바운드 안 해주시는 친구들이나 지인하고 이야기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침묵은 대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은. 손으로 읽고 쓰고 저자랑 대화하고 나와 대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와 대화했던 거를 짧게라도 한 문장 쓰셔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볼펜, 메모장, 포스트잇, 형광등, 네, 형광펜 이런 게 의문이 떠오르면 반드시 책에 메모하셔야 돼요. 옆에 노트 하지 마세요. 책에다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지? 읽은 자리에서 바로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하셔야 돼요. 네, 조금 있다가 이거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요. 없어집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책에 꽂혀 있는 볼펜이 있어야 되죠. 바로바로 생각나면 막 적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활용 가능하거나 여기 내 의견과 같거나 하는 게 있으면 뭐 동그라미 이렇게 막 치는 것. 그리고 또 혹시 내 의견하고 좀 안 맞는데 이러면 좀 뭐 X표 치시는 것. 뭐 너무 좋은데 하면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길게 많이 치는 것. 네. 근데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읽을 때 노랑 형광펜으로 줄 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뭐 분홍 형광펜으로 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참고로 제가 다른 책 독서법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모서리 접는 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죠. 윗모서리는 나한테 긍정적인 거. 밑에 접는 거는 내 의견하고 좀 아닌 거 저자라. 이러고 밑에 접고 막 이거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서 위에 접고 했던 그 방금 사진 찍었어요. 네. 제 책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왜 어차피 빨리 못 읽는 거 그냥 몇 페이지 오늘 하루에 한 5페이지도 못 읽을 텐데 깊게 읽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필사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필사, 책 쓰기 강좌에서도 정말 말씀 많이 드리죠. 필사하셔라, 필사하셔라. 필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필사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고요. 의견 한 줄 내는 게 또 정말 좋아요. 단 한 줄이라도. 그래서 제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블로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 인용 후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 속 한 문장 후 의견이라고. 일부러 의견을 제가 한 문장 찍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필사하더라도 내 의견 한 줄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라고도 한 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깊게 사유 안 했는 상황에서는. 내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필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죠. 그것 때 의견 한번 내는 거죠. 필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느리게 읽는 사람의 특징이죠. 필사 얼마나 느려요. 그냥 한 번 책 눈으로 쭉 보면 이거 뭐 5분이면 읽을 걸 필사하면 이거 2시간도 걸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느린데 읽는 게. 필사하면서 읽자. 어차피 하루에 읽어봤자 10페이지를 못 읽잖아, 강민아 하면서 그냥 필사하면서 읽습니다. 네. 필사하면서 읽는데 처음에는 제가 노트에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볼펜으로, 노트로도 적다가 요즘에 거의 컴퓨터로 적죠. 항상 적으면서 이 책 제목, 저자, 입력한 날짜 이런 거 꼭 제가 요즘에 블로그 쓰니까 뭐 블로그에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날짜나 들어가니까. 그리고 책 읽기 초반에는 한글 프로그램에 적었어요. 보통 우리가 투고할 때나 책 쓰기 출판사에 한글 프로그램으로 투고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 적었는데 나중에 책 쓰려고 할 때 편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네, 왜냐면 한글은 아무리 뭐 좀 글씨 크기를 11, 12 해도 잘 안 읽혀요. 좀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파워포인트로 하면 파워포인트는 한 세네 줄 적는 게 다잖아요. 꼼꼼히 적는 게 아니잖아요. 파워포인트 몇 자밖에 읽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파워포인트 뭐 장수는 되게 많고 한데 나중에 강의에도 활용이 좀 편하고 이걸 글로 올릴 때는 그냥 당연히 복사하셔서 한글로 붙여넣기 해서 글자 줄이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독서 모임 할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 장에 이렇게 한 세네 줄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하-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꼭 한글 프로그램에 적는 필사, 뭐 파워포인트에 적는 필사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느리고 약간 난독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책을 여러 번 봅니다. 일부러 저는. 다른 분들은 뭐 신규로 새로 나온 책이 있으면 막 빨리빨리 막 사가지고 막 보시는데 저는 안 되니까 느리니까 그냥 같은 책을 엄청 봐요. 같은 책을 엄청 볼래니 그냥 낭창한 책은 2번 못 봐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별로 건질 게 없는 책은. 그래서 초반에는 저가 정말 구본영 작가님이라고요. 돌아가셨죠. 2013년도인가 14년도. 이분 책을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몇 번씩 뭐 10번 이상 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몇 번씩 보면 읽은 날짜, 끝나는 마지막 날짜, 그리고 느낌, 의견 이런 거 꼭 한 줄씩 적어 놓죠. 그러니까 뭐 5번 읽으면 책 맨 앞에 보면 이렇게 5줄이 있죠. 1회독, 2회독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느리게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는 건 일상이죠. 뭐 빨리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 책의 정수를 체감하게 되죠. 한 3번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저자의 마음이 보여요. 아, 이분. 그러면서 그때 한순간에 자만해질 때도 있었어요. 야, 내 이분 넘어섰다, 이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하튼, 그분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지적 유의죠. 야, 난 구본영 작가도 이제 내 눈에 보이는데, 라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같은 책을 여러 번 본 제 효과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뭐, 당연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자의 생각 전반과 각 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고요.
우리 반복은 학문의 어머니라는 얘기 뭐 아시죠? 정말 반복으로 모든 게 성취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날랄한 베셀은 한 번 정도 읽으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 읽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열차표를 보면 편도 온 거예요. 한 번은 딱 목적지에 도착하는. 근데 두 번 읽으면 여기는 뒤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라는 게 보이죠. 두 번째 읽을 때, 야, 지금 30페이지에 있는데 7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이런 연관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전후 관계와 책의 일관성, 전체적인 사항이 딱 인식되고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명료하게 들어오죠. 세 번 읽잖아요? 저자의 생각과 나의 의식, 사상에 반영이 돼서 내 안에 더 깊이 쫙 들어옵니다. 저자의 생각이. 그래서 한참 구본영 작가님 초반에 읽을 때는 와, 너무 좋다 하면서 빨리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근데 저분 난 이제 넘어선 것 같다. 막 이런 혼자 망상에 빠진 적도 많아요. 너무너무 깊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좋았죠, 저한테는. 내가 존경하시는 분한테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참 그렇게 보면 글도 비슷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칼럼을 한참 썼는데 어떤 그 신문 기사님이 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정강민 작가님 글의 풍에서 구본영 작가님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기뻐갖고 제가 그때 제가 구본영 작가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참 한참 이렇게 몇 번씩 깊게 읽으니까 좀 따라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같은 책 반복해서 읽으면요. 1번, 두 번째, 세 번째 다 느낌이 달라요. 좀 깊은 책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책은 거울과 같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현재 자기 모습을 우린 알 수 있잖아요. 아, 저렇구나. 자신이 책에서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는지로 현재 자기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쇼펜하워 말고, 네. 쇼펜하워네요. 쇼펜하워 책을, 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네. 비트겐슈타인. 네, 지금도 도전을 하다가 포기하고 합니다. 항상 스스로를 제가 1년 지나면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봅니다. 이해되구나. 좀 덜 되구나. 저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요. 이제 좀 이해되네. 이제 좀 성장한 거죠, 스스로. 네. 그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스토아 철학자이자 철인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을까요? 아우렐리우스 아시잖아요. 이분이 황제셨는데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황제인데 철학자. 재밌죠? 그 당시에 황제는요, 지금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르죠. 목숨도 바로 일절에 날릴 수 있고요. 귀향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명상록 보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쟤는? 나는 하루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 왜 날 속이려고 하지? 이런 고민들이 막 나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야, 너 그냥 귀향 가라 하면 될 걸.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추구했던 네, 황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수양하셨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요. 글 쓰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걸 글로 쓰고요. 크게 소리내서 읽었대요, 또. 이렇게 낭독했대요, 자기가 썼던 글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수양했던 방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딱 보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서법인 거예요.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글로 쓰고 낭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혼자만 읽고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아우렐리우스의 수양법이. 네. 그리고 제가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는 다섯 번째,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 저도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부쩍 성장했어요.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읽고, 똑같은데 읽고, 대화하고, 발표하고, 당연히 발표 뭐 10분짜리 짧게 하더라도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몇 페이지라도 발표 자료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느리게 읽고, 당연히 필사도 해야 되고, 내 의견도 좀 뭔가 그냥 쭉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의견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은 책을 또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죠. 한 10분짜리 발표하는 것으로. 결국은 독서 모임이 이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수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난독증이 있는데 완전히 글을 못 읽는 난독증은 아니더라도 되게 느린 사람인데 이렇게 했던 거죠. 하루에 한 문장 외운다.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초창기에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 종일 뭐 책 보고 글 쓰고 하는 거니까 그냥 네. 외운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책을 뭐 좀 이렇게 낙서하면서 읽는다. 또 필사하면서 읽는다. 필사 후 한 줄이라도 내 의견을 말해본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 저는 꼭 이거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러 번. 왜냐하면 저처럼 느리기 때문에 저는 했지. 많은 책을 다독할 수 있는 분들이면 또 다독하시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책은 한 두세 번은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좋은 책은. 그냥 뭐 시중에 지금 날라란 베스트셀러는 한 번 읽으셔도 되는데 좀 깊이 있는 책은 최소한 두세 번은 읽으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 적극 참여한다. 네, 읽고 쓰고 발표하고 이 네 개 독서 모임이 이 네 개를 그냥 수렴해 버리는 거죠. 이거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모두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것 충분히 동기부여되고 파워풀해질 수 있다. 네. 제가 지금 독서 모임 3년 차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성장했고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일예로 제가 이거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도 한 6개월 동안 지금 스토아 철학 독서 모임 했는데요. 그게 참여하신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대표님 왜 이렇게 요즘 말씀을 잘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한 3, 4개월 만에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하는데도 여하튼 스스로가 뭔가 좀 이렇게 사유하고 뭔가 정리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현이 되더라라는 거 제가 좀 느꼈어요. 네. 너무 뭐 빠르게 성장하려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조금씩 성장하더라라는 거. 네. 독서 시작 의식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클래식 배경음악을 틀어서 독서한다 나는. 그래서 바로크 음악 틀면 독서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 스스로한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리추얼 한번 해보는 것도 독서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책을 왜 읽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한 뼘 넓히는 것. 넓힐 때 괴롭죠. 당연히 그 괴로움이 있어야 넓어지는 겁니다. 괴롭지 않은 책은 읽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잘 읽히는 책은 우리 선생님도 안 읽으셔도 돼요. 잘 안 읽히는 책을 읽어야 약간의 내 한계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넓혔을 때 지적 유익이 생기고요. 정신적 인류를 한번 경험하는 거죠. 와, 내가 좀 똑똑해지는데라는. 예. 그게 책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돼야지 이걸로 돈도 벌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책 뭐 읽었다 무조건 돈 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돈 못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절차가 되는 거죠. 우수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합 시점을 지닌 사람이라. 복합 시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자세히 파고들어 심화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시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생각, 별개의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로 객관화할 줄 안다. 이게 교육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능력,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파악하는 능력. 네, 책을 읽으면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금방 말했던 사유하면서 읽는 것. 네, 메타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의 멘토링이 가능하더라는 얘기. 네.
바쁘게 사는 것, 일을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꼭 해내는 거죠. 그렇죠. 바쁘게 사는 게 꼭 선 아니에요. 뭐 정말 중요한 일을 잘 해내는 게 선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독서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면 사유하는 독서에서 시작인 거예요. 생각하는 독서. 네. 질문하는 독서에서 시작이지 그냥 낭창하게 책만 읽는다고 시작되진 않는다. 네. 물질은 유한하나 영혼은 무한하다 이런 얘기 뭐 제가 뭐 지금 종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오사다 히로시의 시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인간은 항구의 시체를 짊어진 작은 영혼일 뿐이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동감이 돼서 네. 정말 우리 작은 영혼, 이 육체는 이 영혼, 육체는 우리가 사멸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우리가 영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아무리 단련해도 물질임으로 한계가 있다. 근육은 무한정 늘릴 수 없다. 그런데 영혼은 끊임없이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동의되죠. 우리가 아무리 역기를 많이 들어도 뭐 팔 근육이 요 정도면 다죠. 그런데 영혼은 어디가 끝일 수도 어디가 끝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 뻗어나갈 수 있다. 사람은 책을 통해 자기 내면과 마주하고 저자와 대화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끝없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송나라 철학자 육구현 선생께서 이 얘기합니다.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부하고요.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부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유하는 독서를 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독서. 네. 공부하는 사람은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요. 의문을 품어야 진부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